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두 분이 같이 동요를 불러주시는 거야. 아이가 좋아했던 동요.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 아빠입니다. 오늘도 청춘의 곡이라는 예능 다큐 프로그램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드디어 서학과 저희 과거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대학병원의 소아과는 1년차 선생님들이 3명이나 들어갔대요. 요즘 전공이 미달 풍년이네. 제가 나온 모교 세브란스 병원은 애석하게도 0명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럽게 봤어요. 그래도 보면서 라떼는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래서 오늘 리뷰할 때 그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했던 거, 뜨끔했던 거 그러니까 괜히 들추는 거 아니야? 이거 보고 동기들이 뭐라 할 수도 있어. 너 왜 그 얘기 안 해? 이러면서 동기들 요건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아과는 아이들을 보는 과라면은 이제 성인을 보는 내과 선생님도 같이 나오는데 내과 선생님 얘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월 1일 추. 안녕하세요. 2년차 하늘 같은 이 하늘고 하늘 같은. 올라서 색 선생님만 믿고 있어요. 달에 많아요? 달에 많이 없어? 저는 혜진이랑 처음 돌아봤으니까 맞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진짜 모르는 것 솔직한데? 같아. 걸음이 빠르시. CPR 교육하는 한정이 식이 없어. A 고날이다 판단되면 그냥 컴프레션 하시면 스톱으로 끼우시면 돼요. 인턴 땐 진짜 무서웠어. 누군가 돌아가시고 있다. 그치. 코드블루야. 병동 환자는 뭔가 죄스럽고 되게 무력감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의사니까 언제든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가장 익숙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참 어리버리한 선생님 보다가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들은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시고 학구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찐 의사 느낌이 있죠. 뭐 외과 계열 이제 수술하는 과도 그렇지만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경험을 쌓는 이런 내과 같은 경우도 한 달 수련의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일단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2년차 선생님 딱 등장했을 때 보니까 포스가 딱 느껴지고 그렇죠. 되게 씩씩하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의지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2년차 선생님이 정말 높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1년차 때 딱 들어가면 2년차 선생님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우스워. 이게 왜냐면 또 1년차, 2년차가 차이가 큰 만큼 그렇게 3년차, 4년차 그리고 전문의 그 기간이 길수록 이 실력 차이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진료를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제 코드블루라는 게 나왔어요. 코드블루라는 게 이제 병원들에서 심정지 환자나 아니면은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들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코드블루고, 대학병원 가보신 분들은 원내 방송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좀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PR팀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좀 작은 규모의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전담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큰 데는 내과 선생님이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힘들었던 게 이게 제가 나온 세브란스 병원이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성인 파트들은 병원마다 아니면 병동마다 조금 있었어요. 담당이. 근데 소아과는 없어. 담당이 없고 소아 코드블루는 무조건 소아과가 다 가야 돼. 근데 소아는 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 네. 그래서 뭐 안병원 가고 본관 가고 진짜네. 재활병원 가고 막 치과병원까지 간 적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 복도. 맞아. 로비. 뭐 이런데. 진짜 힘들었어. 막 그때는 그러네. 뭐 지금보다 살도 더 쪘고 그러네. 체력도 안 좋아서 막 뛰어가면 CPR 못하겠어. 너무 숨차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뭐 어떻게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결국 환자분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병원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의사도 또 신이 아니니까 그쵸. 모든 환자분들을 다 어떻게 살릴 수는 없는 거고. 형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분 중에 기억 남는 환자 있어요?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전원 문의가 왔어요. 분만 후에 산후출혈 전원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은 구급차 타고 오실 때부터 좀 안 좋았어요. 출혈량이 정말 많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수술실로 가는 도중에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방 앞에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고 마취과에서는 심폐소생술 하면서 우리 수술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때 담당 교수님이 되게 강력하게 이 환자는 수술만 살 수 있다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수술방에 들어가자마자 다행히 회복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궁 절제를 하고 기적같이 살아서 그분은 다음날 걸어 다니셨어요. 저는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제 좀 마음 아팠던 경우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떠나보냈던 애들도 사실 되게 많고 기억에 남는 아이들 되게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심폐소생술 장면은 인턴 마지막쯤이었는데 소아중환자실에서 심정지가 온 아이가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한참 했고 근데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팠던 아이도 아니었고 갑자기 확 안 좋아져서 심정지까지 오는 아이여가지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 포기를 잘 못하시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아이를 놓아줬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아이도 막 붓고 하니까 보통 그래서 저희가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 한번 해드려요. 이제 닦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두 분이 같이 동요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했던 동요. 지금 눈물 나려고 그래. 다 울면서 막 다 나가버렸어. 거기 못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울림이 좀 컸어요. 이게 소아과구나. 이래서 아이를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병원에서 오래 지냈던 친구들이 사망할수록 저희가 같이 마음 아프고 같이 울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교수님들이 사망선언을 못 내릴 때도 있어요. 눈물 나셔가지고. 내가 사망선언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소아중환자실 자리가 모자라서 성인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있다가 그 환자가 거기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엄청 울었어요. 되게 병원에 오래 있었던 친구였어. 근데 그걸 보고 성인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이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저희가. 보통은 성인의 경우는 의료진이 우는 경우 많지 않아요. 네, 오히려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냥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울고 안아드리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 환자가 사망했다고 우는 거는 소아과 선생님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픈 애들만 봐도 너무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난 못할 것 같아. 혈액종양 쪽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차마 그 부모님의 얼굴을 못 보겠어요. 괜히 내가 잘못한 느낌이랄까?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 이게 남 일이 아니네. 큰일입니다 진짜. 너무 귀하거든. 셋이나? 들어왔던 거 그냥 봉투를 3년 만에. 만에 들어왔대. 아프게 안 할 거야. 아프게 안 할 거야. 머리 남기가는 주소 없어. 주소 없어. 우리 메롱하자 메롱. 아침에 자는 거 깨웠나 보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캐치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혈액종양이야. 에코에서 고고프로놀을 사용할 예정인 하나 있어요. 왜냐면 대답 못할 걸고 질문하신 것 같아. 분명 이상한 양 물어보죠. 한 바틀에 몇 cc가 들어있어? 3.75mg입니다. 이 몸무게 몇 킬로야? 5.7kg. 계산해봐. 틀렸어. 1.5cc. 그걸 어떻게 나오나?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언제? 저녁부터 오늘 0.7cc 먹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부터는 이거에 대한 2배 용량으로 10cc 먹게 된다. 아직 일주일 안 지났네. 아직 아직 안 됐어? 내일까지는 살려줘. 소아과 전공에 딱 처음 되면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난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떼쓰는 아이들 신체 진찰하는 거. 그전에는 성인분들은 대부분 협조가 되거나 인형에 우리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치. 가만히 있잖아. 애들 저기 굴러다녀. 그게 하나 힘들고 그 다음에 약용량 계산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병에 100cc인데 200mg이 들어가 있어요, 약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분당 케이지당 1mg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생리식염수를 그만해. 10배 섞어서 그만해.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소아과만의 고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애기들 신체 진찰하는 팁이 있어요. 막 메롱하자, 한 번만 하자, 안 아파 하는 건 소용이 없어.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혼 빼놓는 거. 이렇게 펜 중에도 흔들면 따각따각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걸로 하거나 청진기 빨간 걸 쓰거나 뭐 인형 달린 걸로 해서 꼬셔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고급 스킬은 애기들이 자기가 진찰받는 걸 몰라야 돼. 이게 1년차 때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에 회진 도는 거예요. 애기가 잘 때. 좀 더 능숙해지면 그냥 애기하고 뭐 놀아요. 놀면서 청진하고 그러면서 그랬네 하고 끝내고, 이렇게 그냥 애기가 자기가 진찰받는 걸 모르게 하는 게 되게 고급 스킬인데 그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것도 서학과 선생님만의 그렇죠. 이 선생님하고 제가 되게 공통적인 게, 저도 소아과 전공의 시작을 혈액종양과에서 시작했거든요. 이 혈액종양과가 진짜 힘들어요. 이 아이들이 생명이 진짜 풍전등화라는 말이 위태위태하죠. 네. 막 말짱하게 놀아요. 막 뛰어놀던 아이가 저녁 6시부터 기침을 했는데 밤 10시에 사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되게 위태로운 과인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이때도 되게 많이 혼나면서 많이 배웠어. 처방책 이렇게 되게 뭐가 많잖아요. 오더가 되게 엄청 많은데 많지. 그걸 하나하나 물어보셨어. 얘는 왜 체온을 하루에 3번 재야 돼? 이 약은 왜 이렇게 들어가? 진짜. 식사는 이걸 줘야 돼? 얘는 이걸 잘 먹어? 동아리 선배였거든요. 교수님이 나한테 이러셔야 되나. 그때도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처방을 내고 오더를 내는 게 환자나 보호자한테도 불편할 수가 있고, 그걸 행하는 간호사분들한테도 불편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되는구나. 실패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인턴 선생님이 잘못 잡아서 그래. 울어서 될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티인가?